평범해 보이는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한 소년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교실 바닥 전체가 거대한 마법진의 빛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시공간이 뒤틀리며 눈앞에 완전히 낯선 이 세계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소환된 다른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유키만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장한 이 세계의 군사들이 무례하게 다가와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려 들었습니다. 유키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병사를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튕겨내며 압도적인 힘의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마족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 국왕과 공식 마법 기사단들이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기사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5년 전 이 세계를 구했던 전설적인 용사 덕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영웅이 호련히 자취를 감춘 이후 대륙에는 다시 한번 불어난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은 소환된 학생들을 운명의 용사들이라 부르며 대륙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학생들의 생존과 전투를 위한 혹독한 마법 훈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훈련장 속에서 오직 유키 한 사람만이 하품을 하며 극도의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사단장이 시범을 보이기도 전에 고위 단계의 복합 마법을 너무나 쉽게 구현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잔소리를 늘어놓는 마법 기사단장 에르카를 순식간에 자신의 전용 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장난을 쳤습니다. 사실 유키의 진짜 정체는 5년 전 이 세계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구원했던 전설의 용사 세츠였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결전 중 세츠는 숙적이었던 토마와의 싸움 끝에 잠시 지구로 추방되듯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 세계에서 세츠는 그때의 숙적 토마 역시 어딘가에 다시 나타났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세츠의 우려와는 다르게 왕국의 어리석은 고위 관직들은 이미 전면적인 마족 전쟁을 선포하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현재 신분으로는 단순한 학생일 뿐이기에 왕국의 독단적인 결정을 세츠가 공식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츠는 과거 자신이 어렵게 얻어낸 이 세계의 진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홀로 여행길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행동에 나서기 위해 한밤중에 왕궁 비밀 창고를 은밀하게 침범하여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곳의 한 구석에는 이제는 오래된 골동품 취급을 받고 있던 자신의 옛 전설의 검이 소년의 손길을 반겨주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왕국을 떠나 외곽으로 향하던 도중 동급생 유이가 그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이는 자신도 이 위험한 여행길에 반드시 동행하게 해달라며 세츠에게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츠는 아직 전투 능력이 미흡한 그녀를 사지로 데려갈 수 없다며 차갑게 거절의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이에 유이는 방금 연마한 바람과 화염 마법을 융합하여 세츠의 머리를 가볍게 그슬리며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다시 조우할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강해져 있겠다는 다짐을 세츠에게 외쳤습니다. 유이의 성장을 기대하며 세츠는 홀로 거대한 마차를 수소문하여 상업 도시를 향해 가볍게 출발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한 숲길 입구에서 마족 대형 몬스터들의 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한 한 상인 마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세츠가 화려하게 도약하여 나타나 순식간에 괴수들을 격퇴하고 한 소녀를 안전하게 구해냈습니다. 목숨을 구원받은 직후에도 그 소녀는 뼛속까지 철저한 상인의 마인드로 주판을 튕기며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귀여운 소녀는 어떻게든 세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의 가문 내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계 전역에서 정밀한 세공장인으로 엄청난 명성을 떨치던 친할아버지의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예술적 기술에 극도의 자부심이 있어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애송이에겐 절대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기엔 너무나 막대한 금액의 유혹 앞에서도 장인 정신을 고수하는 할아버지의 신념은 대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루리에게 언제나 세상에서 돈이 가지는 현실적인 중요성을 철저하게 조기 교육하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루리는 그의 마지막 평생의 과업을 대행하기 위해 위험한 길을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기나긴 동행 끝에 다음날 두 사람은 마침내 거대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항구 마을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츠는 루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진짜 최종 목적지가 다름 아닌 마족 대륙이라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륙 전체가 전쟁을 긴박하게 서두르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마족 대륙으로 향하는 정상적인 민간 선박이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민감한 시기에 마족 땅으로 가려 하는 루리의 수상한 행보는 곧바로 해안 기사단의 의심을 샀습니다. 다행히 합법적인 상인 신분증이 존재했기에 상황이 당장 심각한 무력 충돌이나 체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기사단 녀석들은 트집을 잡으며 루리가 소중히 보관하던 고가의 세공유품을 강제로 몰수하려 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세츠는 이세계 제국법전의 세부 조항들을 완벽하게 읊조리는 화려한 화술로 기사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반박당한 기사단원들은 큰 망신을 당한 채 서둘러 꼬리를 내리고 퇴각했습니다. 세츠의 뛰어난 임기응변 덕분에 루리는 소중한 할아버지의 유품을 무사히 지켜내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를 넘겼을 뿐 여전히 폐쇄된 바다 넘어 마족 대륙으로 건너갈 현실적인 방도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츠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 당장 마족 대륙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믿기 힘든 제안을 건넸습니다. 제안을 수락한 루리와 세츠는 항구 마을의 한 오래된 여관방에서 기묘한 하룻밤 합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츠의 속내를 의심하며 사기꾼이 아닌가 바짝 경계하던 루리도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소중한 조부의 최종 유품을 꺼내 세츠에게 조심스레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루리의 할아버지는 돈 자체보다 자신의 순수한 작품과 손님들과의 신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돈의 중요성을 입이 마르도록 강조한 유일한 이유는 사랑하는 손녀 루리를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할아버지에게 막대한 부는 장인의 명예와 손녀의 안위를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현실적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 자신의 장인 일생 중 최고의 걸작품인 이 특별한 브로치를 진정한 주인에게 꼭 배달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브로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세츠는 그것이 과거 자신이 아주 잘 알고 있던 낯익은 물건임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 뒤끝이 장렬하는 항구의 부패한 헌병 대원들이 무장한 채 여관을 야습하여 복수를 감행하려 했습니다. 세츠는 정면 대응 대신 루리를 등에 업고 창문 밖으로 망설임 없이 기민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이 바다로 막힌 항구 도시였기에 도망칠 수 있는 탈출 경로가 극히 제한되어 기사들의 포위망이 좁혀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선착장 절벽 끝에 도달하자 세츠는 깊은 심해를 향해 전설적인 해신을 조용히 호출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해일과 함께 고대 바다의 신이라 불리는 신수 레비아가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해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세츠와 루리는 레비아의 거대한 머리 위에 올라타 포위하던 군사들을 비웃듯 마족 대륙을 향해 초고속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도중 거대 괴수 크라켄이 나타나기를 가로막았지만 레비아의 꼬리짓 한 방에 가볍게 한낱 오징어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기나긴 야간 항해를 마친 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마침내 황량하면서도 기묘한 마족 대륙의 해안가에 무사히 당도했습니다. 5년 만에 자신을 부른 이유가 고작 무임승차 셔틀이었다는 것에 레비아는 볼을 부풀리며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세츠는 토라진 레비아를 달래기 위해 방금 잡은 크라켄의 다리들을 썰어 즉석에서 바삭한 고급 오징어 튀김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루리가 밝힌 최종 배달지의 정명은 가히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을 받을 진정한 전설적인 수취인은 바로 마족 전체를 통치하는 최강의 마왕이었습니다. 그때 맛있는 오징어 튀김 냄새에 이끌려 굶주린 하급 마족 주민 녀석들이 무리지어 조심스레 근처로 기어나왔습니다. 어차피 남은 식재료는 전부 쓰레기가 될 처지였기에 세츠는 남은 크라켄 고기를 넉넉하게 마족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외딴 마족 마을에서는 마침 식량 부족과 전쟁 가속화로 인한 어두운 고민과 대책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참이었습니다. 세츠의 아량과 해신 레비아의 은총을 목격한 마족들은 감격하여 첫날부터 거대한 대륙 축제의 주인공으로 이들을 모셨습니다. 과거 세츠가 용사로서 활약할 당시 레비아는 그와의 치열한 사투 끝에 무릎을 꿇고 세계의 바다를 수호하겠다는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레비아는 세츠가 지구로 사라진 5년이라는 긴 공백기 동안에도
홀로 외로이 묵묵히 바다의 평화 약속을 굳건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즐거운 축제가 무르익던 도중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돌연 마왕에 충직한 고위 신복 중 한 명인 블러드가 급습했습니다. 블러드는 세츠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과거 자신들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었던 진짜 전설의 용사임을 단박에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복의 처절한 증언에 따르면 현재 마왕 디자스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강압적인 정략 결혼을 억지로 강요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협정을 빙자한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실상은 마왕이 영혼의 저주를 심고 노예 계약을 강제하는 추악한 조작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마쿠 사태는 놀랍게도 인간 측 군대가 먼저 선제 침공했다는 완전한 거짓 프로파간다와 긴밀히 얽혀 있었습니다. 마족 대륙에는 침략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누군가 인위적으로 두 종족 간의 오해와 전운을 철저하게 조작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때 타이밍 좋게 마왕성에 접근한 테란, 디스니터라는 수상한 인간 거대 상인이 가짜 평화 조약을 빌미로 마왕을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고결한 마왕 디자스는 오직 5년 전 용사 세츠와 나누었던 참된 대륙 평화의 언약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이 굴욕적인 노예 계약을 혼자 감내하려 했습니다. 전말을 완벽하게 파악한 세츠와 신복 블러드는 어리석은 노예 정략 결혼을 힘으로 저지하기 위해 곧바로 마왕성 침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세츠는 이번 전쟁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무대 뒤편에서 세상을 조종하려는 은밀한 흑막의 인위적 개입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는 해신 레비아 역시 세츠의 뜻에 적극 동참하여 자신의 모든 신성한 마력을 전장에 개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본래 마왕 디자스는 일평생을 오직 참혹한 전쟁과 사륙의 역사 속에서만 거칠게 살아왔던 차가운 투사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신보다 수십 배는 압도적으로 강력함에도 생명을 존중하며 따스한 자비를 베풀었던 소년 세츠에게 영혼 깊이 반해버렸던 상태였습니다. 과거 뛰어난 밀당으로 여성을 매료시키던 세츠는 당시에 이미 정교한 세공 브로치와 함께 그녀의 순수한 마음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셈입니다. 소년과의 평화 약속을 가슴 깊이 간직한 디자스는 세츠가 사라진 5년간 온갖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휴전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침략군들이 습격해올 때도 그녀는 오직 세츠를 떠올리며 최소한의 방어 장벽만을 구축한 채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협박범 테라는 이 참혹한 대규모 전쟁 위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놓고 마왕의 노예화를 압박해왔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고한 여왕을 개인의 성적 장난감이자 노예로 만들겠다는 개소리에 호위 기사들이 극도로 격분하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수많은 충직한 군사들이 개죽음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디자스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 굴욕적 제안을 강제로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현재 마왕성 대예배당에서는 수많은 적들의 감시 속에 치욕스러운 노예 결혼식이 강제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굴욕과 함께 마왕 디자스의 하얀 목덜미에 영원한 예속을 뜻하는 저주의 마도 목걸이가 채워지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폭음과 함께 화려하게 문을 부수고 등장한 세츠가 식장 한가운데로 난입하여 전면적인 깽판을 쳐버렸습니다. 경악하는 테란과 배후의 호위 무사들이 덤벼들었으나 전직 최고 용사의 칼날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처럼 낙엽처럼 추풍낙엽으로 추락했습니다. 패배한 테라는 의미심장한 폭언과 흑막의 존재를 암시하는 대사를 남긴 채 급히 포탈을 열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태가 진정된 후 식장에 쓰러진 가짜 인간 왕국 군사들의 시체를 조사한 세츠는 기이한 이상점을 발견했습니다. 격퇴당한 적들의 실체는 진짜 인간 군인이 아니라 누군가 마력을 인위적으로 주입해 제조한 가혹한 저주 마도병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숙적 토마의 치밀한 짓이라면 이 전쟁 음모는 인족과 마족을 넘어 수인 대륙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팽배했습니다. 짧은 재회 직후 다시 이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세츠는 새로 공수한 루리의 브로치를 전달하며 마왕 디자스를 다시 한번 심쿵하게 꼬셔버렸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깊은 영감을 받은 루리 역시 고향을 떠나 마족 대륙에서 독자적인 새로운 상인 인생을 시작하기로 대범하게 결정했습니다. 세츠는 완벽한 이 세계 전체의 평화 사수를 위해 지체 없이 다음 목적지인 광활한 수인 대륙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인간 왕국에 홀로 남겨졌던 소년 유이 역시 하루빨리 세츠의 옆자리에 어엿하게 서기 위해 매일 피나는 관공 훈련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마법의 선천적 재능은 가히 진짜 천재급이었는지 다른 모든 평범한 동급생 친구들보다 몇 배는 아득히 빠른 속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가장 핵심인 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혹독한 실전 각오와 킬러 특유의 결단력이 그녀에겐 치명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기사단장 에르카는 그 결정적 부족함을 유이의 눈으로 몸소 확인시켜주기 위해 흉포한 마물들이 우글거리는 지하 수로 깊은 곳으로 그녀를 거칠게 이끌었습니다. 이미 기본 신체 스펙이 비정상적으로 강력해진 유이에게 하급 하수도 마물 찌끄레기들은 전혀 타격조차 주지 못하는 손쉬운 적수였습니다. 에르카가 이런 엄격하고 혹독한 스파르타 태도를 고수한 유이란 이유는 진심으로 유이를 소중한 동료로 아끼고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스승의 참뜻을 깨달아 정신을 바짝 차린 유이는 거친 마물들을 도륙하며 철저하게 킬러 마인드를 마침내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살벌한 눈빛을 번쩍이며 유이는 기사단장과 함께 한층 더 깊고 위험한 지하 고대 던전에 심장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과거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압도적인 광역 마법 파괴력으로 거대 보스 마물들을 단 일격에 참살하여 제압해버렸습니다. 통구이로 만들어버려도 목숨만 끊지 않으면 장땡이라는 다소 사이코패스 같은 무서운 각오와 함께 세치의 곁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갔습니다. 한편 이러한 유이의 폭풍 성장을 전혀 모른 채 세치와 해신 레비아는 푸른 바다 위 고속 선박에서 한가로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수인 대륙 초입 근해에서 우연히 세치의 과거 열성 제자였던 아리제라는 수인 소녀와 기적적으로 마주쳤습니다. 아리제의 옆자리에는 처음 보는 정체불명의 조용하고 소심한 어린 마족 소녀 아메르가 왠지 모를 그늘을 띈 채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세치에게 큰 삶의 영감을 받았던 아리제는 용사가 사라진 5년 동안 저녁에 마물 처치 의뢰를 해결하며 성실하게 영웅 행보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문한 자스라는 시골 마을에서 의문의 거대 드래곤이 습격하여 마을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대거 납치되는 기괴한 연쇄 실종 사건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실종된 피해자 중에는 같이 동행 중인 아메르의 친오빠 역시 포함되어 있어 아리제는 불쌍한 그녀를 거두어 친자매처럼 극진히 돌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리제는 드래곤을 유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마을의 방어 결계를 직접 풀고 괴수와의 처절한 전면전을 벌였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드래곤과의 전투 후 다시 마을로 급히 복귀했을 때 이번엔 남아있던 마을 주민 전체가 증발하듯 집단 실종되어 폐허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미스터리한 실종 단서들을 종합해보던 고대 해신 레비아는 상식을 뒤엎는 흥미롭고 예리한 추측을 툭 던졌습니다. 본래 드래곤 종족은 인간의 순수한 압도적 고밀도 마력 반응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사방에서 유인당하는 고유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즉 드래곤이 사람들을 직접 납치한 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 전속 마법으로 사람들을 은밀히 납치할 때 발생한 거대한 마력을 보고 드래곤이 단지 꼬인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단서를 바탕으로 세치는 마차 습격 사건과 동일하게 사건을 조작한 범인의 위치와 정체를 어렵지 않게 완벽히 특정해냈습니다. 레비아는 자신이 단순 마물이 아닌 태고의 신이기에 근처에 숨어있는 범인의 마력 냄새와 위장을 결코 놓칠 리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체가 탈로 낮아 얌전하던 마족 소녀 아메르가 돌연 살벌한 본색을 드러내며 거대한 파괴 마법으로 세치 일행을 정면으로 기습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한낱 위장 드래곤 따위가 전직 최강 용사와 무소불위의 해신 레비아 조합을 상대로 이길 확률은 단 0%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드래곤의 대가리를 박살내어 참교육한 세치 일행은 본래의 최종 목적지인 수인 대륙 본토를 향해 당당하게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과연 세치는 과거 자신이 그토록 어렵게 이룩해냈던 전 대륙의 진짜 영원한 평화를 무사히 수호해낼 수 있을까요?